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걱정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미래는 오직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다. 비관주의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된 렌즈와 같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명확한 징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은 일조차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현재의 긍정적인 상황조차 곧 끝날 재앙의 전조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이들은 이 행복이 사라질 때 느낄 고통을 미리 걱정하며 방어벽을 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타인의 조언이나 위로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도 그들은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마법의 주문에 갇혀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에 대한 변명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했을 때 받을 상처를 줄이기 위한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 기제는 결국 성장의 기회조차 스스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관주의의 늪은 생각보다 깊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길한 징조를 찾는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믿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그들은 오늘 일어날 나쁜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곤 합니다. 비관주의자에게 안도감이란 곧 닥쳐올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그들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변의 따뜻한 말들이 오히려 독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비극만을 수집하는 수집가입니다. 첫 4가지 징후는 주로 사고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비관주의는 더 단단한 껍질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이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모습인가요?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는 종종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실패했던 기억들이 유령처럼 되살아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들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질 뿐입니다. 비관주의자의 대화는 주로 부정적인 단어와 체념적인 문장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은 그들에게 창의적인 탐구가 아닌 공포의 고문 도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관주의를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실주의는 나쁜 가능성과 좋은 가능성을 모두 균형 있게 보는 능력입니다. 비관주의는 서서히 영혼을 잠식하며 삶의 색채를 앗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더 심각한 징후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의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심리적인 비관주의는 곧 신체적인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한 사람의 행동 반경을 좁힙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렇게 비관주의의 초기 사고 방식과 그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비관주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마비시키는지 나머지 징후들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관주의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가장 흔한 방식인 회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실패의 고통을 미리 맛보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방어 기제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타인의 호의조차 의심하고 최악의 의도를 먼저 찾아내려 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들어도 그것이 나중에 나를 배신할 도구로 쓰일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끊임없는 신체화 증상으로 마음의 공포가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나 소화불량은 사실 미래에 대한 거부감이 몸으로 표출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며 현재를 외면하는 고착 상태입니다. 나에게 좋은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는 확신이 비관주의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7번째 징후는 아주 작은 실수에도 인생 전체가 끝났다고 느끼는 파국화 사고입니다. 잉크 한 방울이 묻은 종이 전체를 찢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극단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마지막 8번째 징후는 모든 긍정적인 가능성을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방어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나를 나약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고립된 요새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징후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비관주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실제 사실인지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창작물인지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 대신 최선의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그려보는 연습입니다.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는 데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며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지도와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에게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비난 대신 격려를 보낼 때 마음의 방어벽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머릿속에서 싸우던 전쟁은 타인의 온기를 느낄 때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불확실성을 삶의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는 현재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세상에 대한 냉소 대신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기보다 무슨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비관주의는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입어온 낡은 옷일 뿐입니다. 그 옷이 너무 무거워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걸음을 내디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는 사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는 그 환상을 깨뜨리고 실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감옥문은 사실 안쪽에서 잠겨 있었으며 열쇠는 줄곧 당신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걸어 나가십시오. 비관주의가 따다갔던 당신의 웃음과 열정을 다시 찾을 시간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긴 여정은 이제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며 당신의 내일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써내려갈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